리플과 관련된 클라리티 액트 상원 통과 가능성, IMF의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경고 보고서, RLUSD 시총 수십억 달러 돌파, XRP 스팟 ETF AUM 10억 달러 돌파, DTCC 연동, 버너스팅 커버리지 시작. 데이비드 슈워츠의 22달러 수학 모델. 이 뉴스들이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XRP를 둘러싼 뉴스는 늘 시끄럽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월가가 XRP로 부채를 턴다는 글이 넘치고 가격이 빠지면 그냥 사기라는 말이 넘쳐요. 근데요, 법, 규제, IMF, ETF, 온체인, 리포트까지 한 번에 펼쳐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이 XRP를 좋게 보기 딱 좋은 구간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XRP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차분하게 근거를 하나씩 쌓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씩 가볼게요. 자, 먼저 클라리티 액트부터 볼게요. 클라리티 액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디지털 자산의 교통법규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금까지 SEC와 CFTC가 이 코인은 내 관할이다, 아니다를 두고 싸워왔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에 못 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규제 불확실성이거든요. 클라리티 액트는 이 혼란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디지털 상품, 즉 코머디티로 분류되는 자산은 CFTC, 투자 계약, 즉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SEC, 거래소, 브로커, 커스터디까지 연방 단위 프레임워크를 주겠다는 법안이에요. 하원은 2025년 여름에 통과됐어요. 지금은 상원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 계류 중이에요. 2026년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야 모두 디지털 자산 규칙 정리를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업계와 은행 모두 명확한 룰을 원하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맞물린 상태거든요. XRP 관점에서 볼게요. SEC 소송에서 부분 승소했잖아요. 프로그램 매티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CFTC와 해외 규제에서도 디지털 상품 쪽으로 위치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요. 클라리티가 통과되면요. SEC 소송 이후 남아있던 회색 지대가 지워져요. 은행, 브로커, RIA, 연기금, 국부펀드가 한 세트의 규칙만 확인하면 XRP를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ETF는 현관문이에요. 클라리티는 그 안쪽에 있는 큰 작은 풀, 연금, 퇴직계좌, 국부펀드에 들어갈 수 있는 정식 입장권에 더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2026년 4월에 IMF가 보고서를 냈어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토큰화와 초고속 결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빠르게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머니마켓 펀드처럼 뱅크런 리스크를 가진다고 경고했고, 토큰화가 통화 주권과 자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IMF가 이런 경고를 했다는 게 XRP한테 나쁜 신호냐고요? 저는 반대로 봐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빠르고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 규제 툴킷을 갈아엎어야 할 정도라는 말로도 읽히거든요. IMF가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을 별도 챕터로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스케일로 인정했다는 신호예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금융기관이 토큰화 별제 시장을 전면에 다뤘다는 거. 그 시장 한가운데에 XRPL과 RLUSD가 있다는 거. 이게 이번 IMF 보고서를 XRP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읽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인프라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 그냥 숫자로만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RLUSD, 규제 기반 USD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시총이 수십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XRPL 위에서 스테이블, 결제, 토큰화의 기본 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XRPL의 디폴트 스테이블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리플 온체인을 볼게요. 스테이블 전송량이 늘고 있어요. 홀더 수도 증가하고 있고 RWA 토큰화 규모도 확장 추세예요. 이건 다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는 배관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수도관을 먼저 깔아놓고 나중에 물을 흘려보내는 구조예요. 지금은 배관을 까는 단계이고 물은 규제와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잠깐 이 숫자 하나만 같이 보고 가시죠. XRP 스팟 ETF AUM이 10억 달러를 넘었어요. 비트코인 ETF 때와 비슷한 제도권 상품 라인업 단계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리플 프라임이 DTCC, NSCC에 연동됐어요. DTCC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미국 증권 결제의 핵심 인프라예요. 주식을 사고 팔 때 실제로 정산을 해주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에 리플이 연동됐다는 건 증권과 결제 인프라와 접점이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베르너스틴 얘기입니다. 베르너스틴이 XRP 커버리지를 시작했어요. 중기 목표가 3.5달러예요. 스탠더드 차터드 같은 다른 하우스에서는 2.8달러에서 12.6달러 구간을 제시했고요.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베너스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른 자산에서 바닥과 사이클을 꽤 잘 맞춰온 트랙 레코드가 있어요. 그 베너스틴이 XRP를 본격적으로 숫자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월가 리서치가 커버리지를 시작한다는 건 이 자산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거든요.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제도, 인프라, 리포트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버티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는 숫자를 볼게요. 22달러.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CTO가 제시한 숫자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수학 모델에서 나왔어요. 모델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하루 7.5조 달러 수준의 크로스보더 결제와 증권 결제 시장이 있어요. XRP 유통량이 있어요. 그리고 RLUSD 등장으로 인해 XRP의 회전율, 벨러시티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벨러시티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같은 XRP 한 개가 하루에 몇 번이나 결제에 쓰이냐는 거예요. 회전율이 낮아지면 같은 결제 볼륨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가격이 필요하게 되는 구조예요. 총 결제 볼륨을 유통량 곱하기 연간 회전율로 나누면 40달러대 숫자가 나오고 여기에 현실적인 디스카운트를 여러 가지 적용하면 22달러라는 중간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22달러 간다가 아니에요. 규제, 기관 채택, 인프라가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 열려있는 상단을 수학적으로 논의한 거예요. 단순 감정적인 숫자가 아니라 전제를 깔고 계산한 숫자라는 점에서 훨씬 더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숫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500XRP를 기준으로 보면 5달러가 되면 2,500달러, 50달러가 되면 25,000달러, 1000XRP를 기준으로 보면요. 5달러부터 6달러까지 구간에서 5,000달러부터 6,000달러까지, 15달러부터 20달러까지 구간에서 15,000달러부터 20,000달러까지. 이 숫자들이 의미 있으려면 전제가 필요해요. 클라리티 통과, 제니우스와 클라리티 세트 완성, ETF와 연금과 기관자금 유입, RLUSD와 토큰화 인프라 확장. 이 전제들이 충족됐을 때 열려있는 가능한 가격 구간이에요.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각 전제가 충족됐을 때 열려있는 리프라이싱 범위를 숫자로 감각 잡는 작업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왜 지금이 중요한지를 볼게요. 제니우스 액트는 이미 통과됐어요. 클래리티는 하원 통과 후 상원 논의 중이에요. 여야 모두 디지털 자산 규칙 정리를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어요. 업계도 은행도 명확한 룰을 원하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맞물린 상태거든요. 이런 입법 환경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지 않아요. 물론 입법과 정책은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그림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쟁 네트워크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규제가 생각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같이 열어두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이야기할 때 차트와 감정만 보고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건요. 법, 규제, 결제 인프라, 토큰화, ETF 리서치가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XRP와 XRPL, RLUSD, ETF, DTCC, IMF, 클라리티, 버너스틴, 슈워츠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인데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살펴본 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세 줄로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클라리티, 제너스, IMF, RLUSD, ETF, DTCC, 버너스틴, 슈워츠까지 서로 다른 축에서 나온 신호들이 XRP와 XRPL을 전제로 룰과 인프라를 깔고 있다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
가격 그래프를 잠깐 옆으로 치워두고 이 신호들만 보면 XRP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셋째, 지금 XRP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향후 몇 년간 수익률과 시장을 보는 프레임을 크게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XRP를 보실 때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클라리티와 제니우스 같은 입법, IMF의 토큰화와 스테이블 분석, RLUSD와 XRPL 인프라, XRP, ETF와 DTCC, 버너스틴과 슈워츠 모델까지 이 네 가지 축을 한 번에 놓고 보셨으면 합니다. 둘째, 500XRP, 1000XRP 기준으로 5달러, 10달러, 22달러 그 이상 구간이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입법, 인프라, 수요가 맞아떨어졌을 때 열려있는 리프라이싱 범위라는 감각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셋째, 내 포트폴리오에서 XRP를 단순 알트코인이 아니라 달러, 스위프트, 코레스폰던트 뱅킹, 토큰화 인프라가 바뀔 때 함께 커질 수 있는 장기 인프라 옵션으로 볼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관점으로 보면 지금 XRP를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가격 차트 말고 법, 인프라, 리서치를 보면 XRP를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분명하다. 클라리티가 만들어주는 입장권, IMF가 인정한 시장의 규모, 이미 돌아가고 있는 RLUSD와 XRPL 배관, 월가 리서치가 숫자로 다루기 시작한 변화, 슈워츠의 수학 모델,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간은 자주 오지 않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것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클라리티, IMF, RLUSD, ETF, 버너스틴, 슈워츠까지 같이 봤을 때 XRP를 현재 어디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500XRP, 1000XRP 기준으로 본인 베이스 케이스 가격 구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클라리티 단독편, IMF 단독편, 슈워츠 모델 단독편으로 나눠서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인에 영향이 갈 만한